친중 성향의 캄보디아가 주변 국가의 반대 속에서도 메콩강의 대규모 운하인 푸난테코 운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운하는 중국이 무려 17억 달러를 들여 건설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이 운하가 완성되면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수로가 생겨 베트남 남부 항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과 베트남은 중국이 이 운하를 군사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선찬톨 캄보디아 부총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운하가 중국 군함의 운항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축하며 현재 캄보디아를 오가는 화물의 약 33%가 베트남의 항만을 이용하는데 메콩 대운하를 이용함으로써 이 비중을 10%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푸난테코 운하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과 남부 케프성의 타이만 바다까지 약 180km의 물길을 만드는 것으로 폭이 약 100m, 깊이 약 5.4m로 설계됐습니다.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운하 개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수십 년간의 양허권을 얻게 됩니다. 부총리는 그 기간이 30년일지 40년, 50년일지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란창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거의 5,000km에 달하는 길이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이 강은 동남아 여러 국가의 6천만 주민들에게는 식량, 식수 및 운송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과 베트남 당국은 물길이 바뀌면서 베트남 하류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대규모 쌀 생산 지역인 메콩강 삼각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죠.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운하가 태국의 림 해군 기지에서 내륙 깊숙이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깊이라며 단순한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군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국방 및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북쪽에 비밀 해군기지를 마련하고 중국 군함들을 정박시키는 등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맞서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형 선박을 주둔시킬 수 있는 해군기지를 확보하면 영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주요 해상 경로를 따라 일부 국가와 긴밀한 군사 관계를 맺고 경제적 의존성을 구축하며 그들에게 외교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또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연합 구축에 회방을 놓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메콩강 무기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건설했으며 추가로 7개의 댐 건설이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중국이 댐을 건설하자 하류 지역 국가들이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이 가뭄이 중국이 건설한 댐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브라이언 에일러 국장은 중국의 상류댐이 지난해 7월에서 11월 사이에 약 20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담아뒀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 댐들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비슷한 양을 가둬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메콩강 주류 일부 지역의 수위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칭화대와 중국 수자원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댐들이 우기에는 메콩강의 홍수를 완화하고 건기에는 저장된 물을 방류함으로써 가뭄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가뭄 해결책의 일부라고 주장한 거죠. 이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의 세바스티안 비바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보고서를 내놓는 건 메콩강이 미중의 지정학적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